개혁신당이 제3지대의 여러 5덩어리의 정치 집단이 있는데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당원들도 5만 5천 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전국에 5개 이상의 시도당 위원회를 이미 창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낙연 신당, 원칙과 상식, 뭐 금태섭, 양양자 등등이 함께 하는데 이렇게 세 제3지대가 다 합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개혁신당 혼자 그냥 독자 노선을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거는 아주 구조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네. 그 비례대표제가 정해지지 않는 한은 그 결정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자기는 지역구에 나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뭐 운운하고 통합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예요. 그게 네. 대세로 보였을 때예요. 왜냐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병립형일 때는 몸집이 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후보들이 많이 나가야지 그래야지 지지세도 끌어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연동형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눠져 있어도 또 상관이 없고요. 나눠져 있으면 솔직히 3% 이상 지지를 받을 때는 지금 5개만 얘기하셨으니까 이준석 신당밖에 없어요. 네. 저는 뭐 이낙연 신당도 3% 이상 얻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말이 거칠어진 이유가 네. 연동형으로 갈 것 같으니까 저렇게 또 말이 거칠어진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네.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한 거죠. 제가 열린민주당에 한 거니까 저도 네. 열린민주당이 17%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을 때 15%, 17%. 네. 마지막에 5% 나왔거든요. 저기에서. 근데 이준석 신당은 5%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거야. 적어도 비례 지지에서는 한 7%까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으로 한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만약 이낙연 신당이나 이렇게 해서 다 여기저기 합한다. 그러면은 죽두밥도 안 돼. 그보다 더 낮게 나와. 아니, 저희는 선거제도 그러니까 네.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어느 쪽으로 결정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제3지대 통합은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하나의 정당 아래 다 모이는 것이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저희는 소위 거대 양당이 연동형으로 유지가 될 때 하려고 하는 소위 플랜 B, 네. 위성 정당 내지는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만들 생각은 없고요. 네.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지역구 후보도 내고 비례대표 후보도 낼 것이고요. 네. 그거는 제3지대가 통합이 돼서 한 정당으로 가더라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네, 생각인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통합해서 시너지가 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이러저런 말씀을 좀 주신 거라고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구 출마는 몇 군데 정도 하게 될까요? 아니 지금 저희가 네. 공천을 희망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앞으로 이제 공간위가 꾸려지면 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좀 좋은 자원들을 뽑겠죠. 근데 네. 지금 당장 지역구 후보로 내도 손색이 없을 만한 분들이 100명 내지는 200명은 있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100명에서 200명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개혁신당으로 그렇죠. 다른 정당 합치지 예. 않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자원만 해도 예, 그래서 예. 최대한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낼 생각이고요. 예. 저희는 그리고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분, 네. 기존의 정치권에 아직 안 들어왔던 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저기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으로 나갈 수 있는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이 200명이 아니에요. 저는 수만 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인데 300명도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이 국회의원 되고 남을 자질이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21대 의원 수준의 사람들 몇만 명도 훨씬 더 그럼요. 넘죠. 근데 그게 자질이 있다고만 해서 다 나가는 건 아니니까. 후보가 지금 거기에 개혁신당으로 온 사람들도 다른 데서
말하자면은 저기가 없으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개혁신당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려고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경력을 위해서 나가는 건 좋아할지 모르죠. 한번 나가는 후보가 되는 거. 네. 근데 그게 당선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오늘 그 천하람 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성과를 내겠다. 그러니까 최소 20석 이상은 하겠다라는 건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아니 저희 김종인 위원장은 합치면 50에서 60석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하셨거든요. 저희 1차적인 목표는 일단 20석 이상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네. 정말로 제3지대 내지는 신당 바람이 분다면 50석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50석만 주시면 양당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그야말로 거중 조종자로서 거대 양당이 상식에 반하는 억지를 부릴 때 저희가 상식의 편에 서서 다른 어느 쪽과도 연대해서 균형을 잡는 정치의 상식선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최소한은 20석 내지는 욕심을 부리면 50석. 저희 목표는 저기요. 그겁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 네. 김영남 의원님의 강점이 굉장히 말을 아주 둥글둥글하게 만들어가지고 싹 매끄럽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그게 굉장한 강점이 되지만 저는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엄청 혼나. 왜냐하면은요. 왜냐하면은 내가 개혁신당에 거는 게 그만큼 내가 높아서 그럽니다. 저는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보수 쪽에서 뭔가 개혁의 기치를 들고서 성공의 가능성이 정말 1%라도 있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정말 없어 그쪽에 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는 성공을 해야 돼요. 뭔가는 성공하는데 저는 20석 교섭단체 이상 이런 거 한번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5, 60석이 되든가 아니면 정말 대여섯 석이나 10석으로 해서 딴 데하고 연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5, 60석이 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가져야 하느냐면 손가락은 놓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저를 가져야 되냐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반윤, 검찰, 공화국, 검찰 반검찰은 반검찰 공화국 이런 이 부분, 그다음에 반 김건희, 바로 반 부패, 반 이너서클 네.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드러내고 그다음에는 이 양도구역한 거 이거는 정말. 정상인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게 이러이러한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신당이 돼서 정말 한 5, 60석 되잖아요. 국민의힘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포부를 좀 가지라고. 아니, 고마운 말씀인데요. 근데 열린우리당 그때 하셨잖아요. 네네. 몇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몇 석 하셨죠? 5%하고 3석 했어요. 3석. 네. 근데 그때는 네.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보수에도 아니 3석이 아니고 30석 하셨으면 제가 막 필기를 해가면서 듣겠는데 근데 우리는 세석 해놓고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정확하게 세스터 정당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국민의힘에 우리가 세스터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망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스터 정당일 수가 없죠 저희는. 예. 그러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라니까 입으로. 아니 그건 이미 아니라고 다 얘기도 하죠, 아는 이미. 예. 예. 이제 뭐 글쎄.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그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진보 진영의 지금 비례연합신당 네네. 추진 중이잖아요. 민주당부터 뭐 진보당, 정의당 뭐 등등 해서 참여하는 비례연합신당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용해인 의원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공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또 그저께 하고 어저께 하고 또 다릅니다. 어저께는 또 다시 병립형의 권역벌 비례대표제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네. 저는 그렇게 연합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열린민주당의 경험을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합으로 가능하면 연합으로 해서 크게 키우는 건 좋은 일이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 하고의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좀 가져야 되겠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당시에 정봉주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이 이제 리더 역할을 하셨는데 상당하신 분으로 그렇게 말하면 정치적인 신뢰 관계는 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까지도 영향을 값디다. 그래서 그게 좀 신뢰, 그러니까 그게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서로 신뢰 관계가 있으면은 연합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용해인 의원하고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성립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용해인 의원이 또 비례로 나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 고민과 그리고 거기에 모일 수 있는 여러 진보 성향의 새로운 당들이 과연 이게 합쳐서 이게 과연 또 다른 그 뭐였죠? 시대전환 같은 이런 야바이꾼 같은 그런 또 정당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 같은 게 있죠.